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치명적인 태도 4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 마음 맞는 동료도 별로 없고 친구도 별로 없고 외롭다.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왜 그런지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제 누군가와 잘 어울리지 않는 개인적인 성향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좋은 주변에 이제 좋은 사람들을 나의 어떤 그런 무신경한 이야기나 어떤 태도나 내가 고의적으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정적인 태도에 의해서 혹시 적으로 돌려 세우지는 않았나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 건데요. 첫 번째는요. 같은 내용의 얘기를 하더라도 최대한 정 떨어지게 하는 말투가 있어요. 그런 거 있죠. 같은 말을 해도 너도 참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 라든가 우리 부장님 말이야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가장 못된 표현을 써서 하는지 정말 그 재주가 놀라워.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딱 들었을 때 이렇게 확 뒤집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열이 확 받는다든지 이렇게 반감을 사는 말. 그런데 꼭 그게 그 사람이 나쁜 뜻을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말버릇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는 대단히 이제 반감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나한테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왜 이렇게 당연한 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이제 그 후배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좀 함부로 하는 직장 상사들. 아직까지도 그런 걸 모르면 어떻게 해?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화가 나서 그런 거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이제 대단히 상대를 이렇게 모욕감이 들게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실수해서 굉장히 부끄럽고 미안하게 생각하다가 이제 어떤 직장 상사가 그런 식으로 탁 이제 반감을 사도록 얘기를 하면 미안한 마음도 없어지는 거죠. 아마추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상대의 감정을 이제 상하게 하는 말. 그거 기본 아니야? 뭐 이런 거. 잘한다. 뭐 이렇게 비꼬는 거 있잖아요. 내가 웬일인가 했다.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어. 라고 하면 뭐 최악인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꼬고 막 이렇게 탁탁 이렇게 쏟은 듯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당신이 잘못했어. 잘못한 점을 이렇게 고쳐야 해. 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의 얘기를 해도 그런 식으로 반감을 사게끔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적으로 돌아섭니다. 특히 이제 후배 직원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후배 직원을 잘 가르친다, 뭘 이렇게 잘 하도록 내가 돕거나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반감을 사도록 하는 말, 그게 이제 결국 나의 교만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뭐 저 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뭐 이렇게 저항하거나 대들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이제 마음의 교만한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우리 후배들한테 반감을 사게 얘기하지 않나?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뭐 배우자나 아니면 가족들한테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공감 능력 떨어지는 어떤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공감 능력 떨어지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상대를 이제 만났는데 계속 자기 자식 자랑을 계속 한 거예요. 한 30분 넘게 뭘 잘하고 뭐 어떻게 상을 탔고 뭐 어떻게 됐고 뭐 칭찬을 받았고 이런 얘기를 막 30분 동안 하는 걸 막 맞장구를 쳐가면서 막 들어줬어요. 막 열심히 얼마나 좋으세요. 너무 부러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딱 막판에 가서 이제 자기도 이제 뭔가 이제 자기 자식 얘기도 이제 해보고 싶어서 우리 애도요 막 이러면서 이제 딱 우리 애를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 30분 동안 난리를 쳤던 그 사람은 내 아이의 어떤 그런 이제 자랑을 나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바로 관심 없어지는 거죠. 잠깐만요. 전화 좀 받고요. 라든지 막 문자 확인하든지 또 딴 얘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30분 동안이나 자기 자식 자랑 들어줬는데 내 애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너무 저렇게 관심 없는 저런 표정 너무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위에서 무슨 저런 목욕탕 이런 데서 이제 그 밑에 배관이 잘못돼서 우리 쪽으로 이제 물이
이렇게 얼룩이 진 거예요. 천장이, 아파트 천장이.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여기 좀 내려와 보셔야 되겠어요. 그쪽에서 뭐가 터져서 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내려와서 확인하라고. 왜냐면 그쪽에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내려와서 보고 이제 상식적인 사람들 같으면 너무 미안하다. 이걸 이제 빨리 수리를 하겠다. 이거 다 이게 얼룩지고 젖어서 어떡하냐. 이것도 이제 같이 하는 김에 같이 하겠다. 미안하다. 불편을 끼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공감 능력 떨어지는 사람들의 전형은 어떤가 하면 이걸 어떻게 해. 또 이걸,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나오겠냐고. 막 짜증내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밑에다 피해를 주고도 막 본인이 짜증내고,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이런 게 공감 능력 대단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왜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월급도 제대로 안 나와, 요즘. 막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졌어. 라고 이제 친구가 막 투덜대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한다는 말이 그럼 어떡하면 좋니? 이런 게 아니라 어떡하니? 우리 회사는 재택근무 하다가 이번에 제주도 콘도 그거 그 재택근무 끝나자마자 휴가 다들 쓰라고 그 콘도 그 무료 이용권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 완전 공감력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얘기를 공감해주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역시 반감을 일으키는 거고 그게 이제 심해질 경우 심하게 어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그야말로 상종 못하겠다 저 친구랑은 이런 이제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 떨어지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혹시 하고 있지 않나? 내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감 능력이라는 거는 눈치가 빠르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눈치가 빠른 거는 마음이 없더라도 이렇게 그야말로 테크닉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공감 능력은 상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대단히 많이 수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공감 능력을 키우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르야 라는 거를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공감 능력을 키워볼까 라는 어떤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스스로 훈련하고 그러는 노력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의리가 없는 거예요. 의리가 없는 거. 그러니까 적으로 돌려세우니까 그러니까 친한 친구도 적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굉장히 큰 원인이 됩니다. 내가 의리가 없을 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떨 때 배신감을 느낀다 하면 내가 친구나 내가 동료나 내가 선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상대는 나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막 호감을 갖고 있던 게 바로 적으로 정말 이렇게 탁 마음을 닫고 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내가 마음 쏟는 만큼 남도 나한테 마음을 쏟는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쏟는 만큼 그 사람은 내 맘 같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그래 뭐 내 맘 같지는 않구나. 그럼 약간 서운한 정도? 이건 괜찮아요. 근데 늘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니까 나는 굉장히 절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회사에서 가장 친한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그렇구나 나처럼 생각을 안 했구나 그건 서운하네 이 정도로 말 수 있는데 완전 적으로 돌려 세울 정도는 어떤 건가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저 사람 너무 의리가 없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경우 아주 쉬운 예로 병원을 입원했는데 막 너무 이제 친구가 이제 힘들어하니까 너무 친구 생활하면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온갖 거 바리바리 싸다가 다 날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주 가고 퇴근하면서도 가고 전화도 하고 이제 회사랑도 가까우니까 병원이 그래서 퇴근할 때마다 들려가지고 이제 저녁 입맛 없을 테니까 이제 간단한 거 사서 같이 가서 이제 먹기도 하고 이제 그 심심하니까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자기는 정성을 다했는데 정작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바쁘다고 그 친구가 오지도 않거나 그리고 멀어서 거기까지 못 간다고 문자만 하거나 전화도 잘 안 하고 그러면은 대단히 배신감 느끼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해줬는데 그 친구 전혀 나한테 몰라라 할 경우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댓글에 있었어요. 이세미의 직장 수업 그 영상 댓글에 그런 거 갖고 이제 하소연하시는 그런 독자분이 계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친구가 적으로 돌변합니다. 안 보겠다는 거죠, 그 친구를. 너무 서운하니까. 그렇게
까지 해서 친구를 잃는 경우, 내가 의리가 없음으로 해서 친구를 잃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죠. 후배가 이제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대단히 힘들었을 때 그 뒤치다꺼리 하면서 굉장히 돕고 애쓰고 다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정작 그 바쁠 때, 회사가 굉장히 바쁠 때 본인이 준비하고 있던 어떤 그런 쪽에 어떤 이제 자리가 났다고 스카우트 얘기가 오니까 홀라당 가버린 거죠.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 선배 입장으로서는 그 후배에 대해서 대단히 배신감 느끼고 이제 의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적으로 돌변하고 싶습니다. 남한테 좋게 얘기 안 하는 거죠. 그 친구 못 쓴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업계가 좁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이 돌기 시작하면 자기한테도 정말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같은 동료, 전 직장의 동료나 선후배를 적으로 돌려 세우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 업계에 계속 있을 거는 말이죠. 자, 그리고 자, 네 번째 볼까요? 남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시당하고 좋을 사람은 없지만 무시당하면 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근데 자기가 남을 무시하면서 무시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뭐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다 가졌다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없는데도 그런 사람 보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도대체 왜 남을 무시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신기한 사람들도. 근데 그 무시하는 게 이제 태도인 거죠. 본인의 태도.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는 태도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일단 눈빛, 표정, 말투 이런 게 이제 상대의 마음에 전달되죠. 아, 이 사람 나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제일 무시하는 전형은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투명인간. 아예 그냥 딱 안 보이는 걸로 투명인간 취급. 이게 아주 무시의 아주 결정타죠.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 많아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윗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찍은 후배. 그러니까 좀 정말 못마땅한 부하 직원 아예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는 경우. 그렇게 직장 상사가 나오면 그 후배는 당연히 나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어쨌든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이 사회에서 대단히 나한테 어떤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나한테 해롭다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알 필요가 있어요.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우리의 기준이 뭘까요? 일단 외모, 학력, 재력, 옷차림, 명함. 사람 명함 딱 봤는데 뭐 별사람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왜 그런 호텔이나 이런 데 세미나 가고 이러면 조그만 소형차 이런 거는 발레 파킹도 안 해주고 막 이렇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리고 뭐 딱 사람 봤을 때 이제 뭐 구두 뭐 이런 거 봐서 명품 아니면 무시하고 이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외모를 보고서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나는 굉장히 이제 속물 같은 인간으로 딱 이미지 메이킹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내가 무의식 중에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막 무시하고 판단하지 않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 중에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누가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분을 소개시켜 드렸더니 뭐 이제 생각해보고 연락 주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이 안 왔대요. 그래서 그분 굉장히 잘하시고 실력자인데 왜 연락 안 하셨냐고 그러니까 너무 외모가 촌스러워서 디자이너라는 사람이. 근데 그분이 굉장히 촌스러운 분위기이긴 해요. 근데 그거랑 그분의 이제 이 촉 이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였죠. 그래서 굉장히 그럴싸하게 이렇게 막 차려입은 디자이너 화려한 언변 그러면 이제 막 거기에 넘어가서 막 저 사람은 디자인도 잘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외모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이제 실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안 봤기 때문에 외모가 저러면은 디자인도 잘 못할 거야 나랑 안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외모로 사람을 이제 평가하는 거는 대단히 이렇게 허점 그리고 실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모 그 사람의 조건 그다음에 그 사람의 외모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선입견 없이 사람을 대한다는 거 그런 게 이제 성숙한 사람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친구를 적으로 이렇게 딱 돌려세우는 그런 치명적인 태도 4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사람을
사람이 정말 가까웠던 사람이 적으로 돌변하는 거는 사실 사회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드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적으로 돌려세우는 태도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 그러면 사람이 적으로 한순간 돌아설 수 있어 라는 걸 알고 인간관계를 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대단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정말 끝까지 좋은 사람들로 유지하는 그렇게 지혜로운 어떤 인간관계를 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